네, 이게 오늘 비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행사 시작하기 전에 끝날 거란 얘기를 듣고 이 시간을 잡은 건데 어쩌다 보니 좀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예정되었던 인원보다 조금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 그래서 아쉽긴 한데 더욱더 오붓하게 먹을 수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다른 것보다도 벌써 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 그만두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게 1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대구에 그때 제가 기자회견 명목으로 그때 김광석 거리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와주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네. 5월달요. 그때 제가 정말 그 1년쯤 전인데 그때 정말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실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예측들도 있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우리 천하람 후보 또 이기인 후보 같이 뛰었던, 그리고 용태까지 허은하원까지 잘 뛰었던 전당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대구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을 또 만났었는데 그때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영영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 당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가 또 의구심을 갖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1년 넘게 또 우리 지난 전당대회부터 생각해보면 한 3년 가까이, 지금 이제 2년 3년 가까이 되어온 우리 도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심을 장악하고 있다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을 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확보했던 당원표가 25,000표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당원 자체가 그냥 적었던 거죠. 그 중에 25,000명 정도를 당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확보했기 때문에 당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천하용인 팀에서 당당하게 최다 득표를 했던 이기인 후보 몇 표일까요? 18%! 18%. 네, 결코 이 수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것이 갈수록 덩어리가 커질 겁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대선 때 당원표 득표한 것보다 우리 천하용인 팀에서 득표한, 특히 이긴 후보가 득표한 당원표 수가 제가 알기로 한 3배 정도 될 겁니다. 거의. 네. 3배, 4배 정도 될 겁니다. 그 말은 이 덩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는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이 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실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작정하고는 이준석한테도 신당해라 이런 얘기 하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행사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전략이 뭔지 노출시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는 것이고, 저도 내일 무슨 생각을 할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한테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많은 경로로 저한테 의견 전달해 주시는 거 저는 하나도 안 빼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의견 듣고 있고, 다만 가장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한 발짝 앞서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한 발짝 앞서가지고 의견을 강제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천하용인 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시시각각 매일매일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면 요즘 신인기 변호사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행보가 되기를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소통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뜻이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뜻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심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바세 또 이제 정바세로 이름 바뀌어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고, 큰 틀에서는
우리 바른정당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그 개혁권 동지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각자 원하는 건 다 같을 겁니다. 결국엔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정신을 좀 차리고 예. 솔직히 1년 반 전에 지방선거를 이겼던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저도 요즘 다시 이제 기록을 되짚어 보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로 선거를 이겼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수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했을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휘했을 때 그때 19대 총선에서 152석으로 과반을 했던 게 총선과 지선에서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그게 벌써 2012년입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총선과 지선에서 못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일하게 한 번 이긴 지방선거가 결국 김종인 이준석 체계로 갔을 때 그 지방선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참 생각해보시면은 신기한 게 제가 오늘도 대구의 언론인들 몇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 때 그 직전까지도 대구가 제일 욕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욕을. 놓친데 왜 저러냐 부착해가지고 제가 그냥 듣기만 해도 제가 거북할 정도의 욕을 가장 많이 퍼부었던 데가 대구였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꼭 이기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욕을 하고 그랬겠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안철수랑 단일화를 해야지만 이기는데 왜 노인네가 안철수 단일화하는 거 막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서울에서 저희가 여의도에서 그 기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다 알지만은 또 그대로 갔을 땐 저희가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와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 대통령 후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대통령 후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뭐 대통령한테 뭐 시키고 그러느냐. 지금 와서 한번 짚어보시면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제발 좀 밖에 나가가지고 지하철에서 인사를 좀 하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지 않으면은 당신이 앉아가지고 절대 선거 못 이깁니다. 가가지고 당신 옆에 간신배들이 지금 와서 유력관들이 됐죠. 그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 들어봤자 그 사람들 어차피 영남에서밖에 선거 안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당신한테 조언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당신 떨어집니다. 안 믿죠. 네. 근데 그때 만약에 그렇게 했던 대로 안 했으면 저는 대통령 선거 100%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때 결국에 이준석이 어떻게든 서교 이겨보려고 대통령한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해가지고 했더니만은 대통령이 꽁해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중에 복수하더라 이겁니다. 이준석한테. 그러니까 유력관들 입장 속에서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터득한 겁니다. 대통령한테 알랑거리면서 붙어가지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해야지만이 자기들이 살아남나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럼 저라고 그런 거 못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부하는 살만큼 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은. 근데 저는 가장 제가 정치하면서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계기가 된 그 전 총선에서 진박이니 뭐니 갈라가지고 패싸움하고 유승민 의원이 바른 소리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저 사람이 배신자니 소리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진짜 박근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진박이라고 유승민 배신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자마자 바싹 들러붙어가지고 지금 그 진박이라 했던 사람들이 가서 도지사하고 무슨 뭐 시장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진짜 박근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태극기 부대에 들러붙어가지고 박근혜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고 그러고, 사기 탄핵이라고 했으면서 또 그럼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한테 가가지고 싹 안면 몰수하고 붙어가지고 알랑거리고 있는 것. 이게 보수 정치가 망가진 근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려운 길을 가지만은 저희가 하는 정치는 적어도 길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며칠 전에 홍준표 시장 뵙고 했지만은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대변인 하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그리고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된다고 가장 크게 외치면서 청문했던 사람이 지금 가가지고 윤핵관 한다고 하면서 알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은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정치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착각합니다. 지금 야. 우리가 지난번에 제 당대표 시절에 젊은 사람들 인재풀 구축한다고 오직 실력만으로 토론 배틀에서 뽑아놓고, 이렇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토론 배틀에 가가지고 자기 실력을 뽐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은 젊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 뜨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찬이가. 예찬이가 예전에 했던 말, 그때 이긴 후보가 대구 전북 연설장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예.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 영남 꼴통, 이런 소리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가지고 큰절하고 아버님 제가 예찬이가 왔습니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살면 잘 된다는 본보기가 서게 되면은 보수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누구도 대통령한테 바른 소리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 싶으면 가가지고 욕하고, 독재자의 딸이 욕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또 윤석열 후보가 뜰 것 같으면 가가 찰싹 붙어가지고 아부하고, 나중에 윤석열 후보 인기 떨어지면 그런 사람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정말 충격적인 진실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찬이는 원래 바른정당의 지지자였습니다. 네. 저 인터뷰한 것도 많아요, 그때.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전혀 우리가 기죽을 이유도 없고, 지난 한 몇 개월 사이에 세상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무슨 뭐 천하용인은 무슨 뭐, 김용태 최고위원 전달해줬지만 뭐 이준석의 등을 꺾어버려야 된다부터 뭐 이런 소리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요즘은 방송 나와가지고 이준석인 제발 노원병 나가줘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그놈들이 해달라는 거는 안 할 겁니다. 네. 그놈들이 해달라고 해서 제가 움직이는 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말이 노원병 안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놈들이 해달라는 것 때문에 제 진로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적어도 저한테 이제는 별의별 얘기까지 다 갖다 붙입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 모 언론인이 방송 나가가지고 이준석이 대구 동구 나가가지고 강대식 의원을 잡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간질도 제일 저열한 수준의 이간질이 그런 겁니다. 강대식 의원이 비록 지금 지도부에서 일하면서 어떤 분들한테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안 돼. 제가 만약에 정말 너무 열받아가지고 윤핵관들이 하는 꼴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는 확장보다는 보수부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선택을 해서 만약에 대구에 가서 그럼 당정당당에 겨뤄보자 한다 하더라도 왜 동구 우리겠습니까? 가장 나쁜 놈 골라서 붙어야죠. 와!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모르겠지만은 대구에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참 말들이 없으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보면은 또 나중에 공천 받아보겠다고 친문 모드에서 이제 맹종 모드로 가는 사람들 조금씩 나올 겁니다. 예.
제일 말본새 이상한 사람이 한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도 제가 단언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열어놓겠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는 윤핵관을 지휘하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어느 하나의 뭔가 목표를 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거 맞겠다고 달려들 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는 그냥 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보시고 오늘 신당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왜 제가 신인규 변호사랑도 솔직히 얘기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 했던 게 뭐냐면은 신당을 하고 말고는 나는 신당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했다. 그런데 조급하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예.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뭐 신인규 변호사한테 좀 신인규 변호사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신인규 신당이라 사람들이 보겠냐. 결국엔 이준석 신당이라고 할 거고 내가 참여하지 않는 이준석 신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처음에 금태섭 신당 같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정작 나중에 신당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동력이 없다. 예. 절대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예. 네가 만약에 앞서 나가가지고 잘못되면은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 조롱할 거다. 신인규가 이준석 신당을 만들었으나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네 움직임이 네 단독이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신인규 변호사가 독립 개체로서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 바보 아닙니다 진짜. 예. 제가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도 제가 만약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라 그러면 저는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서 무슨 뭐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한테 무슨 뭐 어떤 분은 제가 상가집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덕 까만 거 가지고도 이준석 배신에 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간질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게 이간질입니다. 전당대회 때 나가가지고 전당대회 때 이준석이 아니었으면은 선언은 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윤석열식 마인드입니다. 이준석 없었으면 자기가 10%를 당선했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뤄놓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진짜 진지하게 신중하게 예전에 우리가 바른정당 때 그리고 또 새로운 몰당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또 그리고 재밌게 즐기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오늘 또 기자님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먼저 기자님들 질의응답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은 좀 오래 저희랑 같이 계실 거니까